지식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몸입니다. 건강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몸이 먼저 아는 건강, 지금 시작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뇌에 한 잔의 물이 치매를 되살려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고혈압의 원인은 꼭 나트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물 부족이라는 뜻밖의 원인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물백 소금 일의 기적의 저자 문용권입니다. 오늘 나눔의 주제는 메마른 몸이 질병을 부른다. 탈수와 건강의 상관관계입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나요? 예, 치매는 80% 이상은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잠을 잘못 자고, 음식 맛이 달라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잘 잊어버리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뇌가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뇌의 다양한 부위가 손상되면서 생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흔한 형태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생깁니다. 최근엔 이를 제거해내는 주사 치료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이체 치매는 환각이 나타나고 파킨슨 증상과 동반하기도 합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성격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치매는 이름도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미리 알면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이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좋아합니다. 삶의 작은 습관들이 큰 예방이 됩니다. 소리내서 책 읽기는 뇌를 다방면으로 자극해 줍니다. 복부 비만은 뇌 건강과 직결되니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산소의 근력 운동은 뇌 혈류가 개선되고 인지력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자연식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면 외부 자극이 줄고 뇌도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보청기, 돋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감정과 성격도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예민하고 걱정 많은 성격, 화를 자주 내는 경향, 완벽주의 성향 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높이고 뇌세포를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수면과 치매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깊고 평안한 수면은 뇌 청소 시간입니다. 수면 중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물질을 청소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 청소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치매 예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은 뇌를 늙게 만듭니다. 염분이 적거나 많은 음식, 과도한 당뇨, 포화지방, 산은 뇌 혈류를 손상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혹시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습관이 뇌를 쓰지 않게 만듭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시나요? 오늘 날짜를 매번 달력으로 확인하시나요? 종이책보다 화면을 더 자주 보시나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할수록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은 저하됩니다. 뇌를 써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대신에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세요. 치매와 관련된 연구와 통계를 알 수 있나요? 한국의 치매 유병률은 2025년까지 100만 명, 2035년까지 300만 명을 예상합니다. 치매 위험 요인은 교육 부족, 영양 부족, 우울증, 고혈압, 고지혈증, 사회적 활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뇌는 만 20세에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뇌의 부피는 35세부터 매년 0.2%씩 감소하며 해마도 0.5% 줄이고 뇌의 무게도 변합니다. 남성은 평균 1350g, 여성은
1250g인데 노화하면서 1200g까지 감소합니다. 기능도 변합니다. 기억력은 24세부터 단기 기억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29세부터 순간 판단력이 저하합니다. 35세부터 단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54세부터 언어 구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잃어버린 기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치매는 마치 하나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열쇠나 안경처럼 사소한 것부터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중요한 것들, 이름, 날짜, 가족의 얼굴까지 조금씩 기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치매는 어제를 가장 먼저 앗아갑니다. 가까운 과거가 지워지고 점차 먼 옛날 속에만 머물게 되죠. 흑백사진처럼 선명했던 현재는 흐려지고 현실과 연결된 끈이 하나둘 끊어집니다. 익숙했던 행동이 낯설어지고 순서를 잊고 방향도 잃습니다.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음식의 맛도 무뎌집니다. 감각의 창이 닫히고 세상과의 접점이 점점 멀어집니다. 청각도 약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힘겨워집니다. 결국 외로움 속에 고립되고 마음의 빛도 하나둘 사라지죠. 감동이 무뎌진다면 그것도 치매와 관련이 있나요? 감동이 사라진 데는 무뎌집니다. 무엇보다도 치매는 감동하는 능력을 앗아갑니다. 감동은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감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감동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몸속 세포도 살아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감동이 사라진 뇌는 무뎌지고 표정이 없는 얼굴, 반응 없는 눈빛을 남겨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깁니다. 보폭은 좁아지고 걷는 속도는 느려지며 마침내 품격과 존엄성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탈수와 뇌 마름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치매와 탈수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에서는 갈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물 한 잔이 뇌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매는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먼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층이지만 쌓이고 또 쌓이면 뇌 속 정보 전달 경로가 막히게 되죠. 1901년 독일의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환자 아우구스테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프라그라고 하는 찌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며 치매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들을 제거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예방과 조기 관리, 특히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물과 치매에 관해 눈에 띄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Water for Health, for Healing, for Life의 저자 벤맨 갤리지 박사는 물이 건강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실제 일본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과 간단한 운동만으로 76.3%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죠. 여기 눈물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년 일본 TBC 방송에 소개된 한 사례는 치매와 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배우 후세 히로시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로 수도꼭지를 계속 틀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 섭취를 시작한 후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고 결국 과거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메마른 꽃에 물을 주었을 때 다시 피어나는 순간처럼 물이 뇌를 되살릴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치매는 단지 노화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건조해진 뇌, 굳어진 기억, 다친 감정의 문,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물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치매 예방법은 바로 하루 물 한 잔입니다. 우리의 뇌와 기억, 마음과 표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은 지금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목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백 소금 1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는 느낌, 증상, 통증, 염증이 사실은 탈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느낌으로 감지되는 탈수입니다. 갑자기 배고픈 느낌, 청량음료가 강하게 당기는 순간, 의외로 많은 사람이 물 부족을 다른 감각으로 오해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17가지의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탈수입니다. 고혈압, 치매처럼 겉보기에 전혀 다른 질환처럼 보이지만 공통으로 체내 수분의 불균형이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11가지 증상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으로 실감하는 탈수입니다. 장염, 피부염, 비염, 눈에 띄는 염증들이 사실은 몸이 스스로 지키기 위한 SOS일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무너진 면역 시스템이 겪는 14가지의 염증 사례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으로 알게 된 탈수입니다. 두통, 생리통, 관절통 등 수분 부족은 마치 몸 안에 윤활유가 마른 것 같이 통증의 불씨가 됩니다. 이처럼 탈수가 가져오는 10가지 통증 경고를 정리했습니다. 탈수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런 몸의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고 놓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세계보건기구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고혈압 환자가 6억 5천만 명에서 13억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과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흔히 고혈압의 위험을 자주 언급하지만 정작 그와 관련성이 깊은 저혈압은 쉽게 지나칩니다. 저혈압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이 혈압이 낮은 게 건강한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혈압일 때 가장 먼저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뇌입니다. 뇌는 체중의 약 2%이지만 혈액의 15에서 20%,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인체의 중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게 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 뇌는 그만큼 민감한 곳입니다. 저혈압은 인체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 이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러움, 시야가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피로, 심하면 실신합니다. 그럼 저혈압은 어떤 기준에서 진단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90mm 이완기 혈압도 60mm 이하일 경우 저혈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치보다 증상입니다. 피가 돌지 않아 어지럽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피로가 가득히지 않으면 몸은 지금 나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혈압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영양이 결핍될 때, 특히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부족은 빈혈과 연결되어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호르몬 문제로 부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도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이뇨제, 혈압약, 항우울제, 심장약 등의 약물 부작용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춥니다.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이상, 특히 노인에게 많은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저혈압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몸은 늘 작은 힌트를 줍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손발이 항상 차갑고 저린다. 가만히 있어도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하다. 스트레스에 유별나게 취약하다. 이건 단순히 컨디션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가 덜 도는 소관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과 저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은 혈액의 주성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량이 줄고 그래서 혈압은 낮아지게 되죠. 특히 더운 여름, 과도한 땀 배출 후 다이어트나 단식 중 혹은 술, 커피, 알코올 등 인욕성 음료 섭취가 많아질 때 저혈압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혈압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저혈압은 고혈압의 반대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활동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저염식, 무염식 식단은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는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상할 때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반드시 느리게 움직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체온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저혈압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숨겨진 저혈압은 고혈압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거나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혈액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 몸이 보상작용으로 혈압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에 겉으로 정상적이지만 속에선 이미 고혈압으로 향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혈압은 어떤 기준에서 진단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쁘다면 내 몸은 지금 압력이 너무 높아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혈압 수치는 경고등일 뿐 진짜 문제는 그 원인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그 숫자 속에 숨은 몸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정말 치료제인가요? 많은 이들이 약을 치료제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절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약물의 작용 방식과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체내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량이 줄지요. 그리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전해질 불균형, 저칼륨 혈중,
탈수 고혈당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이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줄이고 심박 출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따르는데 피로, 우울증, 성기능장애, 천식, 악화 등이 보고됩니다. 세 번째로는 ACE 억제제입니다. 안지오텐2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죠. 혈관이 확장이 됐으니까 혈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부작용은 마른 기침, 고칼륨 혈증, 심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지오텐2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안지오텐2의 혈관 수축 작용을 차단해서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 제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작용이 따릅니다. 고칼륨 혈증, 어지럼증, 심부전 등입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칼슘이 심장과 혈관 근육 세포를 유입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하고 심박수를 줄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죠. 그러나 원인은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작용이 또 따르는데 부종, 두통, 어지러움증, 변비 등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로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혈관의 알파 수용체를 차단해 혈관을 확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기립성 저혈압, 두통, 피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추작용 항고혈제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하니까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건 역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용을 낳는데 졸음, 구강건조, 변비,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혈압약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약은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순환의 질은 나빠집니다. 혈관을 확장하면 혈압은 낮아지지만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액량이 부족해서 혈액이 말초까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수치는 좋아졌지만 실제 순환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뇌와 심장,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관류의 압력이 떨어진 결과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을 억지로 늘리면 뇌나 심장, 신장 같은 장기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는 약을 먹고 나서 두통, 어지럼증, 피로증, 졸린 현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보상작용이 작동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합니다.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압이 떨어지면 오히려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 심장을 빠르게 박동시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고 용량이 늘어나 약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약물 의존성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은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조작으로 혈압이 떨어지지만 진짜 원인인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끈적끈적한 혈액, 혈관 손상, 비만, 염증 등은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그러니 혈압만 낮아졌지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고혈압 환자의 90%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은 원인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몸이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액 부족입니다. 혈압은 혈액의 압력입니다. 혈액의 90%는 물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량이 줄고
몸은 위급 상황이라며 혈압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커피나 술처럼 수분을 빼앗는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의 점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자연히 혈액의 점도는 떨어져서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흐려집니다. 그 피가 흐르며 혈관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좁히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고혈압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 문제입니다.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이상이 생겨 좁아졌거나 상처가 나면 혈류에 체중이 생기고 막히게 됩니다. 그때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은 결국 노화된 혈관에 펼쳐지는 증상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몸속에 불필요한 짐이 쌓인 상태입니다. 지방세포는 염증을 부르고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은 더 끈끈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심장은 늘 초긴장 상태죠. 비만은 고혈압이라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인화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약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 한 잔입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은 맑아지고 혈류는 원활해지며 심장은 덜 지쳐갑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서 몸의 흐름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 물과 소금의 흡수와 배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잘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도 몸이 먼저 아는 건강, 문영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